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사이트 강의 함께하게 된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보에 대한 시간입니다. 다양하게 사이트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조금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 정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꼭 전용 사이트나 혹은 관련된 취업 사이트를 다 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고급 정보들을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채용 사이트예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좀 찾아보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퀴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취업 사이트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만 알면 된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O인가요? X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실제로는 아니죠. 네, X입니다. 네, 취업 정보는 한 곳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좀 다양한 곳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보고 마야 실제로 고급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곳에만 하나의 정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취업 사이트들을 한 곳에 막 모아서 여러분들 딱 한 명에 맞춰서 정보를 주거나 이런 사이트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셔야 되는 약간 수고스러움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이트들, 중요한 정보들의 사이트들을 좀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잡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뭐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뭐 다른 게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잡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장애인 우대 혹은 장애인 전용 채용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검색을 해보라고 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취업 포털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채용이나 혹은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보들을 그냥 패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모두가 이렇게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별거 없네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파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파서 여기에 뭐가 더 있나? 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여러 그 채용 정보들 중에서 제가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장애인 전형에서 이렇게 하나만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 보시는 것처럼 수행 업무,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일하게 될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전형인지 장애인 전형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약직이 체질이 안 맞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 하나의 그 직무에서 일에서 무조건 정규직만 바라보는 시대에는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그 대학생들도 요즘에는 계약직이나 혹은 인턴을 서로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즉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조금 더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정규직 원해요 라고, 물론 이제 저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직이든 혹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의 일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지원하면서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이트에서 잡코리아에서 지금 증평공장 검수관리 계약직 채용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쭉 있죠? 지금처럼 가장 최신의 정보입니다. 들어와서 보는 것처럼 수행 업무도 나와 있고 우대 사항도 있어요. 인근 거주자야 되고요. PC 사용 가능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 및 시력에 이상이 없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그리고 계약직이고요. 증평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서류, 필기, 그다음 면접,
그다음에 채용 검증에 관련된 그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반적인 채용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수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채용 공고를 올려놓는 이유들도 있죠. 그만큼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데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3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겠죠. 뭐 홈페이지 지원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서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걸 지원을 하면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필요하긴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군데 지원해서 한 5군데 붙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승률이 높은 거예요. 5개 정도의 서류 통과가 됐다. 그럼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이게 꼭 비장애를 떠나서 실제로 요즘에 채용 공고를 넣었을 때 그만큼 합격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마인드로 좀 지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지원하는 거는 그냥 테스트의 하나의 한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쵸,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난 여기 무조건 붙어야 돼, 열심히 썼으니까 여기 날 떨어뜨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로서 좀 이렇게 검수 관리 장애인 전역으로 해서 좀 있고요. 꼭 이제 어떤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전공적인 부분이나 하고 싶은 부분이 명확하셔서 그 하나의 직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뭐 어디든 어떠냐, 그냥 내가 좀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일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는 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업무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원 자격이나 우대사항을 보셨잖아요. 그죠? 지원 자격이나 우대사항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목표적인 부분을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 일을 하려면, 즉 검수, 출하, 제품과 관련하려면 지금 이러한 컴퓨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익혀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우선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좀 들어가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사람인 사이트 들어가셔도 장애인만 채용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인 안에서도 채용 공고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크루트라고 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도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3대 포털 사이트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잡코리아, 그 다음에 사람인, 인크루트 등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부분을 따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병행 채용, 그 다음에 장애인만 채용,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그 장애인만 뽑는다 혹은 비장애인만 뽑는다 이렇지 않고요. 같이 이제 뽑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 자체를 보심으로 인해서 꼭 여기를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보시면서 지원 자격과 관련된 직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형태구나, 12개월 계약직이구나, 근데 10시부터 6시까지구나, 시급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간 포털 사이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제 병원이라든지 특정한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을 좀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장애인 특별우대라고 해서 지금처럼 무기계약직 공고라고 되어 있죠. 이 공고를 지금처럼 보시면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단기간 운영 기능직, 강남 센터네요. 그리고 채용 인원은 1명입니다. 월 최대 근무 시간은 12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죠. 가장 최근의 정보이니까요. 좀 볼 건데 서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실무, 그 다음에 인성검사 및 최종 면접이래요. 그 다음에 신체검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인 특별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간이 보통 되면은 보통 한 2주 정도 되는 공고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공고들이 이 정도 돼요. 자, 왜냐면 물론 이제 3일짜리도 있습니다. 3일짜리, 4일짜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 특별 채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야, 우리 이 친구를 좀 뽑도록 하자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협의에 의해서 공고를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보다 더 길게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자, 그런 기간이 아니고요. 지금 서류 전형이 한 2주구나. 생각보다 길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류 합격일은 10월 1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 면접은 10월 18일이었습니다. 보통 공고가 난 후에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이제 면접 전형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0월 23일이었네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입니다. 왜냐면 한 명 뽑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 학생들을 정말 많이 뽑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명, 2명 뽑는데 시간적으로 활용을 너무 많이 지체하진 않을 거거든요. 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형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인성검사 거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은 거의 10월 30일이니까 한 20일 후에 면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냥 넉넉고 계신 게 아니고 나 그냥 합격시켜줄 거야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왜 지원하게 됐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내가 이 일을 왜 잘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가 됐든 간에 면접에서는 합격하는데 좀 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취업 지원자 우대, 장애인 특별 채용, 채용 특례 기준에 따라서 우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처럼 나에게 좀 유리할 수 있는 전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장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위에서 보던 공고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첨부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주의사항하고요. 직무와 관련된 소개 자료도 있어요. 실은 지금 이 정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꼭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직무 소개서나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그 파일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열었을 때 이렇게 직무 소개가 나와요. 업무죠. 업무가 보게 되면 내시경실에서 검사가 끝난
수진자들을 회복실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시경 검사실 내 필요한 린넨 정리 및 침대 소독 뭐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뭐 사회복지사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해당되는 직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일단은 시작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직무 소개서가 나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먼저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글로써 많이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학교, 학점, 지역 이런 것들을 못 적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나 경험기술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의 역량과 결부시켜 기술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통 지원 동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력 및 경험 활동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자, 아래 기준이면은 입사 지원서에 기입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경험 활동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00자네요. 그 다음에 위 경력 및 경험 활동이 우리 병원 입사 후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두 개 항목이 정말 특별한 항목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기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3번, 4번도 볼까요? 3번, 4번도 보게 되면 타인과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 얘기는 뭐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즉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병원에서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활동 혹은 업무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원인을 파악하여 극복했던 경험, 그쵸? 상황에 대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문항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약 200자, 300자 글자 수가 상당히 지금도 작은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컴팩트하다고 하죠. 저 임팩트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써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자, 이렇게 채용 공고 하나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 두 개는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입사 지원서도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직종, 이메일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처리될 때는 지금 학교 이런 것들도 다 처리되고 못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어학, 여기는 이제 필요하죠. 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가 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잡이라고 해서 자, 서울권 판매 직원, 판매 직원도 있습니다. 판매 직원에서 신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입이고 경력이고 경력 연수도 있네요. 지원하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원 자격, 그쵸? 그 다음에 우대사항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애인잡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민간 사이트와 그 다음에 취업 포털 사이트 모두 다 확인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그 이상의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하나를 확인을 했을 때 장애인 전형 주 4일 재택근무 병행, HR 사무직 인재 영입 딱 해서 담당 업무, 그 다음에 우대사항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사이트들 중에는 자, 지금처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서 실제 들어가면 교육 훈련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처럼 뭐 고용 서비스, 그 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 그 다음에 온라인 심리 검사 등등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어떤 검사인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검사에는 뭐 자기 개념 검사, 직업 기능 뭐 탐색 검사, 그림 직업 흥미 검사 등등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되겠죠. 그 워크투게더라고 해서 장애인 고용 포탈이라고 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채용 정보를 가장 많이 올려놓은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워크투게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만 채용, 그다음에 환경정리, 물품 이송,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조 업체 HR 사무, 그다음에 효성 노인 건강요양,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등등 해서 장애인만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워크투게더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예요. 특히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임금도 나와 있지만 지금 몇 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에 대한 환경이요. 서거나 걷기, 듣기 말하기, 시력 등등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의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가능한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좀 고민이 되잖아요. 이 일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판단 근거가 좀 돼야 되니까 그걸 볼 때는 이러한 작업 환경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시는 것처럼 또 이제 지역도 중요하고 상세 근무 시간 보통 4시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8시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경험을 좀 쌓는데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셔야 되는 사이트, 그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채용 정보나 인재 정보를 좀 직접 등록을 하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 보시면 관련된 공고들을 어떻게 좀 떠 있는지, 단순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또 정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직종에 공고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정보, 그쵸? 인재 등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게끔 할 수도 있는 이런 정보들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실은 좋아요. 왜냐면 모두 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실제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업무 지원 서비스, 맞춤형 직무 지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특화 지역 사업들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지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이트는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처럼 관련된 정보들, 채용 공고들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마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시면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어떤 게 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채용 공고만 볼 게 아니고 내가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내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 주변으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은 이제 이동 거리나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주변으로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일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뭐 공공 취업 포털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이트들도 확인해 보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뭐 이런 뭐 교육 사항들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채용 정보 사이트를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하나씩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 취업해서 좋은 자리에서 뵙는 그런 시간이 그런 날들이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